여러분, 이 현장에서 배워야 될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으면 좋을 점점 잊혀져가는 기술, 한지 바닥 시공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지 유씨는 잠깐 와서 봤죠? 끝까지는 못했죠. 그냥 마무리할 때 보셨었나? 아니요. 첫날 왔고 중간부터는 봤죠. 중간부터 보고. 아, 그랬구나. 그 한지 시공은요, 이 도배 시공하고 또 다른 세상이에요.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이 많이 들어가는, 제가 볼 때 한지 시공은요, 그 뭐 예술작품 같아. 그냥 예술작품 같아. 너무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고 그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한지 시공할 거를 생각을 하면, 일단 한지 시공할 때 그 바닥이 한지 황토거나 아니면 시멘트거나 또는 뭐 기타 다른 소재로 되어 있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물이 새나 안 새나,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나 안 올라오나,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면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면이 깨끗해야 이제 그 종이를 올렸을 때 이렇게 오돌도돌 하지 않고 깨끗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걸 이제 기초 평탄화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냥 대충 긁어내고 이러면 종이랑 이 바닥이랑 거의 밀착이 되는 시공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티가 다 날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샌딩을 해주고 갈아내야 되고, 이런 작업 기초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사진을 한 10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 10장 정도 보면서 어떻게 작업을 했나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여기는 지금 기존의 집이에요. 기존에 황토로 작업이 되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은, 말 그대로 황토 그 색깔로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근데 조명도 전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좀 침침하게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벽은 하얀색 한지 백색 한지인데 편백이 들어간 고급 한지로 해가지고 편백 한지로 시공을 했고, 그리고 바닥은 한지로 시공할 겁니다. 한지로 시공할 때 어떻게 시공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얀색 종이, 초배지 또 운용지죠 를 이용해서 면 전체를 다 바닥에 발랐어요. 바닥에 발랐어. 보통 이 작업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작업을 생략하게 되면 황토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종이가 자꾸 뒤집어져서 올라와요. 뒤집어진다 이거지. 그러면 이 하얀 종이를 넣어야 되는데, 운용지죠, 심지랑 이렇게 얇은 초배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 초배지를 넣기 전에 약품 처리, 바인더라든지 아니면 고마스 또는 뭔가 바닥을 황토들이 뒤집고 올라오지 않을 수 있는 방수제라든지 아니면 접착 증강제를 해가지고 먼저 약품칠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종이가 올라가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가생이에 본드칠만 하고 뭐 풀칠을 해가지고 운영지를 올리게 되면 황토를 잡고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 벽지 인장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렇게 약품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초배지를 깔아줘야 된다. 저거 하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겁나게 쓸고 닦고 먼지 걷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쟤들을 운용지를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사포로 샌딩을 해줘야 돼요. 면을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띠가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샌딩하는 게 종이 한 장 바르고 샌딩, 종이 한 장 바르고 샌딩 계속 그렇게 올라가서 제일 끝에 한지가 올라갔을 때 완전 평탄화되는 작업이 돼야 돼요. 공이 많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운영지를 먼저 올리고, 운영지를 올리고 난 다음에는 건조 시간이 필요해요. 건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반나절에서 하루 이상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종이가 올라갑니다. 다음 종이가 뭐가 올라가냐면
자, 지금 보시면 황지죠. 황초배지라고 하는 황지가 올라갑니다. 황지를 온장으로 써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황지를 절반으로 접어서 자른 다음에 그 절반으로 자른 종이를 밀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대각선으로 밀게 되면, 지금 풀칠한 거 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기역자로 이렇게 따다닥 계단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계단처럼, 이 계단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이 제가 1cm 간격으로 간격을 맞춰서 이렇게 밖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에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레이어로 이렇게 레이어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 솔질, 이쪽에서 솔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장당 기역자로 이렇게 1cm 폭으로 해서 풀칠이 지금 다 된 상태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풀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또 정배솔로 풀칠을 해줄 건데, 이 중간에는 아무 칠도 안 돼 있죠. 말 그대로 중간은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 거. 그러니까 요 사각형 테두리만 이렇게 풀칠이 되는 거예요. 사각형 테두리만. 그리고 요 테두리 풀칠을 할 때 뭐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덴풀칠로 한다, 또는 묽은 풀칠로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덴풀칠로 해요. 덴풀칠, 진한 풀칠로. 초배지지만 이 바닥에서 이렇게 밀착을 시켜서, 밀봉을 시켜서 공기를 가둬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덴풀칠로 해가지고 진하게 이렇게 해서 꽉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풀칠을 합니다. 그래서 풀칠을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예, 여기 보시면 요쪽에는 지금 띄워놨죠. 여기를 왜 띄워놨냐면, 여기는 이 종이 자체가 지금 풀칠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가생이만 되어 있잖아. 가생이 되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첫 장을 발랐어. 그 다음 장은 어떻게 바르냐면, 첫 장의 끝에서 한 10cm에서 15cm 정도 겹쳐가지고 엎어서, 여기 이 끝 발랐잖아요. 그럼 요렇게 엎어가지고 바르는 거예요. 엎어서. 그럼 엎어서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벽지가 가생이만 이렇게 풀칠이 되어 있으니까 가생이는 붙어 있고, 그 붙어 있는 종이 위에 다시 종이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떠 있고 여기도 같이 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떠 있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쪽으로는 떠 있게 되는 거예요. 떠 있게 돼. 이쪽에는, 안쪽에는 이쪽으로 붙어져 있고, 이쪽은 밖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고. 이해되죠? 그래서 계속 겹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 겹치고, 여기는 한 10cm에서 뭐 짧게는 한 8cm, 6cm, 더 이상 짧게 하면 나중에 한지 그 강한 인장력 때문에 이쪽에 꺾어 올리는 종이가 따라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말 그대로 바닥에 밀착이 돼 가지고, 뜬 종이가 아닌 바닥에 밀착이 되게 해가지고 종이가 당겨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맨바닥에 바로 밀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시공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원래 명칭은 갓둘레라고 합니다. 갓둘레. 갓 쪽으로 둘레를 밀착을 시키는 공간이라 해가지고 갓둘레 공간이래요. 또는 갓둘레 해가지고 요쪽만 똑같은 황지로 이렇게 깔게 되는 게 시험 국가 자격증 있잖아요. 거기 시험 방식이 나오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약식인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밀착을 시켜 놓게 되면 바닥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쫙 해요. 끝까지 하고, 그죠? 자, 끝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운영지를 하나 더 올립니다. 예, 운영지를 안 올리고 해도 되고요, 운영지를 올리고 해도 되고, 요 띄움 시공을 2회를 하는 시공도 있어요. 띄움 시공을 2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띄움 시공 2번 하면 공기층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면 밟을 때 되게 좀 뭐랄까 쿠션감이라고 해요. 종이에 그 뽀송뽀송한 느낌? 띄어나서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이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약간 다양한 응용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어떤 시공자분들은 요 황초배지를 깔 때 2장이나 3장씩 겹쳐가지고 막 이렇게 두께감이 있게 막 이렇게 겹쳐서 까는 시공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는 거지. 그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황초배지로 싹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운용지를 다시 깔아가지고 거기에 공기층을 보호하는 역할, 또는 한지가 올라왔을 때 밑에 황지가 있으면 한지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보여요. 한 반톤 정도 진해져요. 그런데 저 운용지를 깔게 되면 하얀 백색의 한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한지의 원 색깔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운용지로 올려주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운용지로 올려주면 일단 요 밑에 황지에 띄움 시공 해놨던 그 공기층이 데미지를 덜 받죠. 운용지가 위에서 하나 더 막아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제 하루 공정을 마치게 돼요. 첫날에 운용지를 바르고 말리는 거 하루, 그리고 둘째 날 가서 띄움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운용지를 까는 데까지 또 하루, 지금 이틀 걸렸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운용지가 깨끗하게 마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렇게 이제 시공이 다 됐죠. 시공을 다 한 상태고, 시공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른 상태가 되면 지금 저렇게, 아까 지금 이렇게 됐었잖아요. 처음에 발라놨을 때. 마르고 나면 어떻게 된다? 네, 깨끗하게 하얗게 됩니다. 깨끗하게 하얗게 이렇게 돼요. 요때 되면 이제 시공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앉아 있잖아요. 뒤돌아서 자세히 보시면 이 손 보이십니까? 레이저 쏜 거예요. 수평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옛날에나 또는 지금도 뭐 무림의 고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 없이 그냥 쏴도 딱 직각, 수직, 수평, 대각, 제비 따기 전부 다 맞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초보는 그리고 흉내도 못 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쏘고 수평기에 놓고 그리고 이제 각자 전반대라고 하죠. 그거 나와서 똑같은 간격 유지하면서 그렇게 시공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시공해요. 자, 이제 다 깔고 나면 이제 지금 카메라 사진 색깔이 조명 받아서 약간 좀 밝게 보이는데, 원래 색깔은 이 색깔이 더 맞아요. 약간 짙은 색. 예, 약간 짙은 주황색에 가까운 약간 붉은색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조금 밝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 약간 좀 쭈글쭈글하죠? 약간 쭈글쭈글합니다.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면, 한지 자체가 이제 물과 풀을 먹으면 늘어난 상태고 밑에 있는 종이가 완전 평평하게 펴진 게 아니라 공기를 머금고 있는 종이죠. 다 이렇게 다 띄워놨잖아. 공기를 머금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물이 닿으면 그 물과 풀을 흡수하면서 종이가 그 자체 내에 늘어나요. 밑에 종이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쪼글쪼글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저게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해보니까,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긁는 것보다는 우리 롤러 있죠? 실크 비닐 작업할 때 쓰는 롤러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힘이나 종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 이거죠. 제가 여기 시공할 때는 전부 다 롤러로 작업 다 했어요. 주걱으로 누른 거는 그냥 처음에 자세, 위치 잡을 때만 주걱으로 꼭꼭꼭 잡아주고, 그 다음 전부 다 롤러를 하고 거품 타월 닦고 극세사를 닦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공 안 하고 그 본드에다가 약간 바인더를 조금 섞어 가지고 그 종이와 종이 사이에 좀 더 잘 밀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드만 쓰지 않고 덴플로 풀칠된 한지에 그 다음에 뭘 했다? 201 본드랑 바인더랑 섞어 가지고 그 5cm 겹치는 자리에 이렇게 칠을 먼저 했어요.
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롤러로 밀어가지고 거푸달 극세사로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한지는 처음에 이제 풀칠을 하기 전에 실크 비닐 점도보다 조금 더 되게 이렇게 풀칠을 아주 진한 풀로 해주면 좋고요. 두께가 상당합니다. 한지 같은 경우는 그 물로 이렇게 불려 놓을 때도 한 숙성 시간을 한 15분이 아니라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를 잡아야 돼. 그만큼 충분히 오래 물로 묵혀서 숨죽임을 해놔야 그게 늘어날 만큼 늘어날 수 있어요. 아니, 물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시공을 해버리면 한지를 바르고 있는데 위에 사이즈랑 저 밑에 바닥 사이즈랑 달라요. 한지 사이즈가 늘어난 길이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한지를 할 때는 그 물로 이렇게 불려놓는 숙성 타임, 그 숙성 시간, 숨죽임 시간을 충분히 가져줘야 된다. 그리고 실크 비닐 벽지처럼 뭐 야 15분 20분이면 하면 돼,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충분히 기다려주고 잘 말려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오칠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오칠은 기본이 2회, 1회는 너무 얇아서 안 돼요. 기본이 2회, 많으면 3회까지 하는데 3회까지 하려면 시간이 또 한 일주일 걸려요. 왜냐? 오칠한 저 옷 유약이 마르는 시간이 한 24시간 이상 걸려요. 하루가 넘게 걸린다고. 자연 통기를 시켜주면서 해도. 그렇기 때문에 오칠을 이렇게 한 번 할 때는 조금 말 그대로 초배할 때는 빨리 마를 수 있어요. 초배할 때는 조금 빨리 마르는데 이제 재배, 그 다음에 3배 이렇게 들어갈 때는 시간이 한 2배, 3배로 길어집니다. 재배하고 나서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기다렸다 가야 되고 3배하고 나서는 또 이틀에서 3일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럼 시간이 금방 일주일이 가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배하고 재배까지를 기준으로 해요. 전제 조건은 뭐냐면 홈댐 시공이 된 한지, 그죠? 먼저 가 코팅이 된 한지를 사용할 때 초배 내지 재배를 하는데, 홈댐 시공할 때 지금 제 손에 자세히 보면 자, 장갑 끼고 있죠? 장갑 끼고 있고, 그리고 장갑, 일회용 장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실리콘 장갑, 라테스 장갑. 라테스 장갑 끼고, 라테스 장갑 끼고, 거기에 뭘 쥐고 있냐면, 붓이 아니고, 스폰지를 해야 돼요. 네. 왜냐? 붓으로 하게 되면, 붓에 그 올이 빠져요. 좋은 붓이 아니면. 싸구려 붓이나 이런 붓을 사면 빠져. 근데 그 붓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첫 번째 시공이 들어갈 때는 아주 빡빡하게 쉽게 말해서 라인만 잡아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이제 코팅을 시켜야 되는데, 붓을 빡빡한 힘으로 계속 쓰게 되면 날개가 올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 그런데 스펀지로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아예 없어. 뭐 빠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조금 오래된 스펀지나 아니면 조금 뭐 저렴한 그런 스펀지를 사용하게 되면 스펀지 찌끄러기가 이제 떨어지겠죠, 찌꺼기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 저런 걸로 스펀지로 해가지고 닦아내듯이, 걸레로 닦아내시, 물기를 닦아내듯이, 이렇게 훔쳐서 닦아내듯이 딱 들어서 짜주고, 주먹으로 짜주고, 꽉꽉꽉 짜주고, 그 짜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훔쳐내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둥글게 이렇게 잡아가면서 이렇게 닦아내면, 깨끗하게 닦아내면 이제 첫 번째 올칠이 이렇게 코팅이 됩니다. 그럼 올칠을 하고 나서 한 하루 정도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가서 바닥을 만져보면 이제 끈적함이 좀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끈적함이 있으면 그건 아직 다 안 마른 거예요. 약간 이게 끈적함이 있는데 그냥 딱딱딱 되면, 아, 여기에 뭔가 좀 끈적함이 있었구나 하면 흔적이 정도 남을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코팅을 다시 한 번 더 오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만 해도 하루 지나고 나서 다음날 가야 되죠. 그렇게 오코팅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하루 지나서, 최소한 하루에요. 24시간이 지나서 또는 이틀이 지나서
가서 이제 물걸레로 싹 닦아주면서 이제 끈적함이나 이제 방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생활을 하면 됩니다. 한지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약품칠해서 촉에 올리고 하루, 그 다음에 이제 황초배지 올리고 운영지 올리고 하루, 그 다음에 한지 올리고 하루 또는 이틀, 그리고 오칠하고 나서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오칠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그러면 뭐 그냥 못 잡아도 일주일이죠. 못 잡아도 일주일이에요. 시간과 공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뭐 이런 거를 또 뭐 4일에 할 수 있다, 3일에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뭐가 빠졌거나 아니면 약식으로 한 거나 그런 거예요. 완전 건조와 완전 흡수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시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뭔가 약식으로 들어가요. 또 여기에 황지로 띄움 시공을 하지 않고 각지로 띄움 시공을 하지 않고 부직포로 띄움 시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직포로. 부직포는 가생이면 풀칠하고 사방 테두리 풀칠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거거든. 부직포로는 이 각지를 올린 띄움 시공의 그 느낌을 절대로 재현할 수는 없어요. 절대 재현할 수 없어요. 약식이죠, 약식. 그런 거는 별로 바람직한 시공은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아이텍스로 시공을 해서 사방 본드 칠해서 한 겹 가로로 깔고 세로로 가로로 깔아 가지고 그렇게 시공을 하는 거는 조금 현실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공기층을 이렇게 개별로 묶는 것이 아니라 셀로 묶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큰 면 전체로 묶는 거기 때문에 저 각지를 한 장씩 올린 그 공기층의 느낌이 한지 바닥에 그 느낌이 제대로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한지로 시공해 놓은 거 보여드렸어요. 엄청 깔끔하고 윤도 반딱반딱 나고 진짜 뭐 다른 소재로 해놓은 거죠. 종이 같지 않고 이런 시공을 제가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한지 시공을 할 수 있는 날이 또는 하게 될 날이 또는 볼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기술들은 오래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